네, 9월 3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상당히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노란봉투법 통과됐고요. 그리고 떼인 돈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노동부 장관도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라는 의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선거 네네. 끝나고 저희가 후일담 네. 얘기하느라고 한번 모셨고, 그리고 의원님 진짜 노란봉투법 통과되니까 또 환노위 모시게 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수행실장이 아니고 저 김태선 개인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떠세요? 전직 수행실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대통령실 참모들 이재명 대통령 누가 제일 걱정이 되십니까? 걱정보다는 많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 너무 행복하고 예. 그 옆에 있는 참모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프라이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상당한 정말로. 프라이드가 있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님 모신다는 거 자체 하나만으로도 조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 노동을 좀 가미되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지 않을까. 아니 약간 부럽기도 합니다. 아니, 다시 대통령실 가시고 싶은 강훈식 비서실장 대신에 한번 어떻게? 네, 그거는 좀 제가 제 능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네. 아니 지금 기억나는 장면이 그 한미 정상회담 순방 다녀오시자마자 캄캄한 그 공항에서. 그 강훈식 비서실장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나 없다고 좋아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개구져요 진짜로. 진짜 대통령 개구지거든요. 진짜. 그런 농담도 잘하시고 정말 밝은 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어제 환노위도 그렇지만 어제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임금체불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과 그 노동부 장관 간에 이제 주고받은 대화를 종합해 보면 티키타카가 굉장히 진지했어요. 맞아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재미있는데 위치도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주목하는 사람은 송미령 장관이었는데요. 우참 실패. 떼인 돈을 확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주 노동자들 그거 오히려 업주들이 돈 안 주려고 돈 떼먹으려고 신고해서 강제 추방되도록 해버린다. 그럼 영영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떼인 돈 받을 때까지 그 사람 출국하는 거 보류해라. 맞아요. 네. 임금체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국무회의 석상에서 꿀잼입니다. 요새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대통령 말고 전 세계 대통령 시켰으면 아마 지구가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구 발전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 세계 대통령 시켜야 될 것 같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그 또 다른 새로운 발견을 한 것이 임금체불과 관련해서 뭐 국내외 이게 아니잖아요. 맨날 국민의 이익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1번이구나. 그럼요, 맞아요. 이게 임금체불이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는 생존권의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24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 2조 원 있었습니다. 2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불한 사업주가 계속 체불해요. 그러니까 13% 정도의 상습 체불자가 체불을 하는 사업주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체 임금 체불액의 70%를 차지합니다. 금액에 2조 원의 70%를 차지하는 거죠. 진짜 이게 13%가 나쁜 놈들이네.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그 1조 1천억의 임금 체불이 있었거든요. 벌써 올해만 상반기에만. 네네. 야, 그러면 2조가 넘겠는데요? 아마 지금 추세라면 넘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보통 상황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나왔지만 임금 체불이 많은 지역일수록 소비 여력도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사거나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역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수도권 말고 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임금 체불이 많다고 봐요. 지역이. 네네네. 아무래도 지역 경제도 힘들 뿐더러 사업주는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업주들이 제일 먼저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은행에다 빚을 갚는 겁니다. 어제도 국무회의 때 나왔지만
임금 체불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 자체가 저는 네.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남의 돈을 일 시켜 먹고 돈 안 주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은 네. 나중에 좀 지나서 그냥 갚고 나서 예. 아 이제 좀 돈 갚았으니까 고소 고발 좀 취하해줘라고 해서 취하해버리면 예. 벌을 안 받거든요. 그게 반의사 불벌죄거든요. 이제 이거를 상습 체불자 같은 경우는 아예 네. 반의사 불벌죄를 못하게끔 못하게끔.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에 예. 마련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저희도 환노에서 준비 중이고요. 이제 저는 그동안 임금 떼인 그 이주 노동자들한테 너무 그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 이주 노동자들 지금 한국에서 일하시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마디에 진짜 그 분노가 눈 녹듯이 그래도 대통령이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맞아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나도 옛날에 많이 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또 예. 추방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그걸 또 악용하는 거죠 사업주들이 실제로. 진짜 이 나쁜 사람들 정말 맞아요. 예.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전직 수행실장님이시니까요. 저는 어제 그 해삼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소비자들 그 어떤 강릉인가 강원도에서 뭐 네네네. 7만 원짜리 해삼 네. 때문에 뭐 난리 났었다. 저는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도요. 저 너무 네네. 바빠가지고 저도요. 그런 뉴스를 볼 새가 없었는데 도대체 이분은 언제 그런 뉴스를 다 검색을 합니까? 뭐 언제 자요? 언제 네. 뭐. 아마 개인적으로 오는 뭐 문자라던가 뭐 텔레그램을 비롯해 가지고 항상 핸드폰을 손에 잡고 계세요. 아. 그리고 하나하나 끝까지 다 점검하십니다. 본인한테 오는 거 다 본인이 소화 못하면 예. 이게 무슨 뜻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예. 다른 방안이 없나라고 예. 하면 새벽이라도参谋長한테 보내놔요. 아, 뭔지 얘기해 달라고. 네, 본인이 까먹을 수 있어서.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예, 예.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항상 궁금증은 못 참는 성격이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구나. 굉장히 많습니다. 네. 호기심 천국. 그래서 예. 참모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네. 그게 뭐 국민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예. 때문에 오히려 아마 핸드폰뿐만 아니고 요즘은 문건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텐데 예. 모든 거 다 가지고 예. 본인이 다 소화하려고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군요. 저 해삼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어디서 걸 어디서 봤을까요? 봤을까? 그 심지어 네.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던데, 커뮤니티에서 쌩 난리가 났던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언제 보는 거지라는 의심이 아니 그 의구심이 잠을 안 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네. 얘기 했었잖아요. 첫날 국무회의 때 텔레그램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거다 각오들 하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새벽이고 밤이고 막 텔레그램 보내셔서 이거 뭐예요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도 하시고 근데 다만 새벽 1시 반에도 보내고 2시에도 보내시는데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예. 근데 그거를 왜 바로바로 답을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없다. 다만 그 다음에 예. 다음 날이라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아마 본인도 이거를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이 중요한 건데 네네네. 그래서 미리 보내놓고 예. 답장은 바로 안 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확인해가지고 보내면 예. 뭐 문제 없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옛날에 뭐 카톡 금지법 막 이런 거 그 부분도 본인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담이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랬구나. 그래서 예. 아니 전 상관없다. 어차피 저도 바로 못 보낸다고. 의원님한테 네. 그거 내가 새벽에 보냈는데 혹시 나 이거 카톡 금지법으로 나 고소하고 이러는 거 아니지? 뭐 그런 이유까지는 아니었는데 고속 예.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힘들 수 있겠다고 본인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워커홀릭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도 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아니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뭐 특별하게 상대방을 강제한다기보다 까먹을까봐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네, 현안인데 맞아요. 제가 까먹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시는구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두 분이 비슷하네요. 예. 그 노란봉투법 20년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예, 그리고 쌍용자동차 사건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릿한데
어떻게 그 국회 안에서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할 때 국민의힘 계속 반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그 노란봉투법 통과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당에 당이란다. 22대 들어와서 제 1호 법안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 그 윤석열 때문에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통과되고 어제 드디어 국회 의결까지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회가 좀 남다른 측면이 있고요. 이 노란봉투법은 어쩌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노동 기본 3권을 현실에 좀 구체화시킨 것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길게 왔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면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측에서 얘기하는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쩌면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마무리된 것 같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하청이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청 같은 경우는 기성금이라고 그러죠. 뭐 건설이나 조선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돈을 주거든요. 이걸 원청에서 하청 사장한테 좀 줍니다. 그럼 그 기간 같은 거 돈 주는 것도 원청이 다 정해요. 일방적으로요? 그럼요. 협의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청 사장하고 협의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돈을 얼마큼 줄지는 원청이 보통 결정을 합니다. 돈이 좀 있을 때는 빨리 주고 없으면 다 끝나고 주고. 임금 결정도 원청에서 하고. 그리고 보통 가면 작업 지시 이런 부분도 원청에서 보통 다 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작업 하고 지시까지도 언제까지 맞춰야 된다. 뭐 납기 이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 구체적 결정권,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원청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하고 교섭을 못했습니다. 이게 불법이거든요. 하청 사장한테 얘기해봤자 하청 사장은 아니 원청이 돈 이거밖에 안 주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야 이거 일을 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파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불법 파업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최소한의 교섭은 노동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노란봉투법 2조 관련된 사항이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게 3조죠. 손배. 맞습니다. 폭탄 손배 가압류. 그렇습니다. 뭐 몇백억씩. 이게 뭐 유채안 아까 그 쌍용정책 얘기 2009년도 있었지만 2022년도에 유채안 성입니다. 성 유시채 씨 안 씨 이분들이 470억 원의 손배를 맞습니다. 이게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회사가 470억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손해가 왔다라고 하면 그 파업에 가담했던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다 470억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개인이 470억을 물린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통장이 다 가압류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압류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못해요. 세상에. 이사할 수도 없고 당장 체크카드도 못 씁니다. 이걸 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한테 회유를 하거든요. 풀어줄 테니까 노조 탈퇴해. 이 학교 어떻게 보내려고 애들. 부인한테 어떻게 하려고. 손배 풀어줄 테니까 나와. 이렇게 회유하거든요. 노조활동 그만해.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사용됐던 게 그 손배 가압류입니다. 이거 당연히 없애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진짜 반인도주의, 반인권. 맞아요. 그냥 완전히 화난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지금 20년 넘게 끌고 있었다는 게 저로서는 이제 좀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노란봉투법이 통과할 수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새로 선출이 아니죠. 임명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 봉투법이다. 이렇게 변질될 경고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아직도 지금 국민의힘 답답합니다. 본인들에게 470억 이렇게 손배 가압류 물리면 자기네들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역지사지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하면서 이제 환노위 안에 법안 소위가 있거든요. 법안 소위에서 저희가 진짜 진작에 얘기했습니다. 2조, 3조 정말 밤이 새도록 논의를 해보자.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좋습니다. 하자는 거예요. 3조부터 합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조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힘과 저희가
한 70% 80%까지 합의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2조 합시다라고 하니까 네. 2조는 못합니다 하고 다 퇴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합의할 어쩌면 토론할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애초에 그럴 생각조차 없었던데 이미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다시 조정안을 내겠다? 저는 이미 국무회의까지 의결된 상황에서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고 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울산인데요. 네. HD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의 합병이 결정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마스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선업으로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맞아요. 마스가. 만들어주고 우리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조선업으로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예. 우리는 그 뭐 친환경 선박이라던가 그 세빙선이라던가 예. 조선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우리가 세계 1위죠. 그걸 예.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마스가를 얘기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뿌듯한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뭐냐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그 미국 트럼프 얘기를 잠깐 했었다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트럼프가 네. 대한민국에서 관심 있는 건 유일하게 한 가지 조선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그 네, 팁을 그 얘기를 들리셨군요. 오. 아니 제가 그래서 오. 저는 또 중공업이 현대중공업이 제 지역구고 하다 네, 보니까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실제로 대통령님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해서 한번 트럼프한테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뭐 괜찮겠다 해서 본인도 알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조선업을 어떻게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그랬다가 이제 마스가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랑 얘기했던 건데 이제 이런 약간의 있었습니다. 나의 아이디어인가? 물론 대통령도 알고 계셨지만, 네네. 옆에서 예. 한마디 첨언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뿌듯한 개인적 영광입니다. 근데 네. 그 트럼프가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실제 이제 미국 상무부 엄청나게 그 성과를 냈다고 판단을 해서 네. 이번에는 또 안보실장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러트닉 상무부가 막 주가가 올라가니까 반대로 지금 그 루비오가 네네. 이것 좀 안 될까봐 예, 국방비나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한반도 평화 문제로 돌파를 한 거다. 어제 그 백악관에서 40장 정도 되는 그 협상 관련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딱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아 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뭔가를 막 설명하는 그 사진 혹시 보셨죠? 봤어요. 네.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게요. 네. 아까 대통령 스타일이나 이게 뭔가 막 설명하는 맞아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데 이건 이런 겁니다라고 막 직접 설명하는 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기에는. 마스카를 얘기를 했을까요? 돌아오면 마스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희 지역 경제에서도 굉장히 좀 활력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조선의 기술력이 이제 해외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번에 울산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이 합병을 하거든요. 네네. 이게 왜 합병을 하냐면 보면 현대중공업은 대형선을 만듭니다. 대형선. 네. 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거든요. 그렇구나. 서로 사이즈가 다르군요. 네, 다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군, 항만, 상선 네. 크고 작은 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따로따로 수주를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같이 하는 합치는 게 낫다. 낫다라는 게 예. 확실히 그 경쟁력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우려가 있죠.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회사가 각각의 독립법인이 네. 통합을 하게 되면 예.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겠냐. 구조조정. 예. 이에 대한 고용 불안감이 가장 큰 거죠. 고용 불안이 크다. 예. 지난번에 2019년도에 이제 물적 분할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본사 이전까지 있었고. 네네. 그때의 아픔이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이번 합병이 그때의 물적 분할과 이번 합병이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청. 네. 뭐 원청 같은 경우는
그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합병이 되면 그 고용 승계는 되겠지만 네. 문제는 하청업체들. 하청도 원청하고 계약을 했던 그 계약인 그대로 유지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중간중간에 원청에서 하청하고 계약을 또 단절해보고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현대 그 미포조선에 네. 뭔가 막 하도급을 맺어서 네. 하던 업체였는데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구조조정 그러니까 합치게 되면 그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의 관계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에도 그런 부서가 똑같은 게 있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네네. 그럼 이거 쓰고 여긴 잘라버리자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자의적 그 구조조정, 뭐 타의적 구조조정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노사 그리고 지자체 정치권까지 같이 해서 네. 공동으로 예. 협약서를 만들자, 어허. 고용안정 협약서를 만들자라고 예. 제안을 지금 비공개적으로 좀 해놨고 예. 기업들은 대한 어떤 입장입니까? 기업에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정치권이 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정치권이 왜 껴? 이것도 있겠죠. 그리고 당장 서명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이제 큰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이런 트라우마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결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면 이제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임금 체불이 되면은 지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처럼 네. 특히 고용 불안 또 갑자기 해고 뭐 구조조정 맞아요. 이런 게 많아지면 갑자기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러면은 급여를 못 받게 그렇죠. 되고 그러면 다 이게 또 연결되는 예 거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이번에 합병하는 두 회사가 좀 상생할 수 있는 노동자들과 그 지역 경제 사실은 울산은 현대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네. 안 돼. 맞아요. 정치권이 들어가서 좀 거중 조정 역할을 해야 해야 되겠. 된다고 좀 봐요. 예. 지금 이미 지금 거기다 좀 상황 자체는 좋지 않은 게 인단협이 내년 인단협이 아직 결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구조조정도 하다 보니까 예.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조합원 그렇군요.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중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정치권이 전 나서야 될 때라고 보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의원님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자 엄청 보내주십시오. 문자. 이 불안감을. 예. 오늘 아침에도 네. 그 6시 반에 그 문자를 한 개 받았는데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 이게 불안감을 이렇게 호소하시는 그렇군요. 분들이 계시죠. 네. 아휴,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대로 이게 서로 다들 그 이게 보니까 각자의 또 이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중간에서 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라고 봐요. 저는. 네. 정치고 공적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요새 유행어가 나선형 대안 찾기더구만요. 대통령실 검찰 개혁도 나선형으로 계속 의견을 모아서 끝내 이제 그 꼭지를 따는 방식의 이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항상 보면 노동자들이 항상 제일 많이 손해를 맞습니다. 보고 네. 기업의 이익은 손해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언론들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다. 그 부분에 이제 정치란 영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약자와 함께할 수 있는 정치, 동행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속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추경호 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 조지현 전 원내대변인 뭐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국회 내부가 좀 술렁술렁합니까? 국민의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제가 모르겠지만 네. 얼마 그 어제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뭐 추경호 조지현 의원실 뭐 압수수색하고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항의하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봐요. 이게 내란인데 아니 의원실 압수수색 뭐 의원실 성역입니까?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열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내란의 주요 임무 수행자로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이제 지목을 했는데 당연히 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가 성역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뭐 속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서부 간선 지하도에 차량 화재가 발생해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걱정입니다. 출근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판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체로 그 검찰 개혁과 내란 특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검찰 개혁은 좀 대략 난감이신가요? 그 저도 몇 가지 들은 게 있는데 이게 아직 결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 어제 함부로 발설하시기가 좀 어려운.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데 예. 그 분위기는 네. 아마 대통령님 뜻도 있고 네, 국민의 뜻에 저는 부합하는 안이 성안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쩌면 확신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지금 뭐 그 중수청을 행안부로 보내는 안이 가장 그건 거의 뭐 기정사실로 되는 거죠. 하더라고요. 예. 행안부로 보내고 이제 이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법무부의 두 바구니를 다 담는 것은 절대 한 바구니에 그럼요. 예, 수사 기소를 감게 담는 거는 안 된다. 그거랑 이제 수사 보안권. 네,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권을 그 이제 그걸 유치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남은 것 같긴 해요. 네. 특별재판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번 조의대 저는 예, 그러니까요. 보면서 진짜로 더 기가 막힌 것은 네, 조희대 그리고 지규현 판사 룸살롱 사건 아직도 결론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것만 나오면 회의하는 조직이 그럼요. 사법부다. 그렇죠. 이거 매우 기득권 곤란한. 집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네. 이거 국민들이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을 납득하기가 겁니다. 용납하지 않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좀 세게 뜨겁게 붙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기득권하고 싸우는 게 민주당이 예.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책 나오네요, 의원님. 네, 제가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 경험을 담은 책을 내신다고요? 네, 이게 그 제가 페이스북에 네. 에피소드를 몇 가지 계속 올렸었잖아요. 근데 용케 이게 책을 펼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근데 에피소드가 좀 짧았는데 네. 좀 길게 쓰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네. 핀다고 하니까 이제 양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그냥 여태 써 있는 걸로 하면 되겠지 쉽게 예. 생각했다가 좀 그 한 달 동안 힘들었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네. 지난 수행실장 시절을 한번 돌이켜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거에서 좀 재미있게 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9월 중순쯤에 나올 텐데 책 나오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모셔주십시오. 예. 오늘 원래 대통령실에 가서 예. 그 혹시라도 예. 검토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 이거는 안 돼. 이건 너무 사생활이야.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거 부분은 좀 그 협조를 좀 구하고 예. 아마 오늘 대통령님 만나러 대통령 원래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의총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파일로 넘기고 한번 대통령님 일정이 아니라 의원님 일정 때문에 못 가시는 거군요.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겠죠. 그 참모진들 만나기로 예. 했다가 오늘 못 간 상황이어서 예. 네, 조만간에 책이 나와서 대통령 뵙고 한번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왠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예, 완전 비컷도 많고요. 비컷. 비컷이 총 출동이 되는구나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수행실장으로서 정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아직 그 후원금이 안 찼나 봐요. 네, 아직 김태선 의원님의 후원 계좌 여러분들 채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이고요. 100-0001-34704 우체국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또 제가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취재 편의점 나갔는데 하나도 없더라 성과가 이러면 제가 상당히 명구스러우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지난 대선 정말 현장 밀착 취재하면서 옆에서 어떤 분이 수행실장을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선이라는 사람을 수행실장으로 모셨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건 저도 나중에 제가 책 쓸 때 저는 원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노란복두복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할 게 참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네네네. 네, 조만간 또 오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